마켓 무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마켓 무버는요, 메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타가 우리나라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 인수를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퓨리오사 AI 다소 낯설게 생소하게 여기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상장된 회사는 아니고요. 2017년에 출범한 스타트업입니다. 퓨리오사 AI는요, AI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고성능 AI 가속 칩을 개발합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에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있겠죠. 엔비디아와 비슷한 칩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든 못 내든 간에 올해에도 역시나 데이터 센터, AI를 향한 투자를 지속하거나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메타가 올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지금 메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메타가 차선책으로 국내 기업인 퓨리오사 AI의 인수 합병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력을 정말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요. 지금 대표로 있는 백준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AMD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요. 1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10%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산업은행 등 다양한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타는 왜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퓨리오사 AI 제품을요, 메타 라마를 구동하는데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1세대와 2세대 두 가지가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인데 1세대 NPU 같은 경우에는 워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걸 검색하고 또 지문을 검색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거고요. 이와 함께 전력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전성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력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3배가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전력을 감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에 출시가 된 게 1세대고요. 2024년 지난해 8월에 출시가 된 게 레니게이드 2세대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라마 2와 3 구동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신제품 발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핫칩스 2024에서 발표자로 선정이 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중에 최초로 SK 하이닉스의 HBM3가 탑재되었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하고요. 지금 대만 TSMC로부터 올해 좀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2와 3의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는 지속적으로 지금 컨택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퓨리오사 AI는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퓨리오사 AI를 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 퓨리오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유니콘 기업들이 많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기술력과 그런 인정을 받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창투사라던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과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SCTV의 이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혹은 기관 두 주체 모두 다가 아니라요. 외국인 혹은 기관 수급 연속성이 확인되는 숨은 보석주는? 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질문에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주도주가 많긴 한데 이제 질문을 드릴 만한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숨은 강자를 잘 찾아서 2025년에 상반기를 좀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뭐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 뭐 내용도 나쁘진 않습니다. 파라다이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 네. 수급이 특징적인가 봅니다. 이어서 이민 전문가님은요? 저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뭉쳐진 CJ 대한통운으로 정해왔습니다. CJ 대한통운 이슈도 있죠.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파라다이스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슈 내용이 외국인이랑 기관 동시 순매수죠? 따로도 되는 건가요? 이 지금 질문에 네네네네. 대해서요? 뭐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이 저는, 들어와도 네. 되고 기관이 들어와도 되고 네. 수급이 어쨌든 들어오면 결국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린 거거든요. 동시 순매수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찾느라 뭐 힘드셨겠어요. 아니 그건 뭐 검색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니까. 네. 근데 파라다이스 수급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작년 11월 정확히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2일서부터 기관이 딱 하루 빼놓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는 수급 주체가 이제 기관도 여러 가지 주체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연기금 쪽에서 지금 현재 한 뭐 3달 정도 딱 하루 빼놓고 계속 매일 사고 있는데 이러한 매매 패턴은 약간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연기금이 파라다이스를 몇 %까지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 편입을 이제 하루에 정해놓은 물량을 이제 좀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사는 거죠. 그 물량이 채워질 때까지. 그런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연기금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저도 있는데 궁금하네요. 네. 그거에 대한 촉매는 아무래도 좀 약간 덩치가 뭐 1조 원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전환됐을 때 어떤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이 오늘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연속 순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기금의 어떤 매수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좀 두껍게 좀 갖고 가는 상황이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만나보고 왔는데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거의 수급의 주체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올라간다, 더 크게 올라간다 이러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면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고 거기에 외국인 순매수까지 이제 좀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민 전문가님은 CJ 대한통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 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이렇게 매수를 연속적으로 한 5일 정도 한다라는 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더군다나 외국인 쪽에서 현재 JP모건 계좌 쪽에 많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이슈는 역시나 실적이죠. 요즘에 실적 좋으면 주가가 그냥 빵 하고 위로 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5천억 정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나왔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시피 작년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이커머스라든지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알리와 테무의 이 물량을 다시 또 대체를 하면서 좀 상승을 시켰고 거기다 이제 CL이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CL이 뭐냐면 기업이랑 바로 이제 관계를 맺는 계약을 맺는 그런 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CJ 대한통운이 굉장히 성장을 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영업 실적의 커버리지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대한통운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투자했었거든요. 물류센터를 짓고 뭐 직원을 뽑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한 2년 동안에는 현금 배당을 500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배당 최저 금액을 800원으로 일단 하한을 잡아놓고 돈을 좀 더 벌면 800원 이상까지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주 가치도 확보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의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은 제가 첫 번째 짚어드렸지만 일단은 매일 오넷 서비스가 주 7일간 주 7일 계속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2분기 정도의 택배 가격 상승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 택배 물동량 가격 상승이 또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먼저 말씀드린 테무와 알리의 현재 국내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CJ 대한통운
대한통운의 물동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위치도 좋기 때문에요. 저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테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라스트 마일 형식이었고 이제 테무가 이제 한국에 완전 들어온다고 하는데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보니까는 대송사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의 맞아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네. 국내 택배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정말로 뭐 거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알리가 일단은 첫 번째 대한통운에서 굉장히 많이 컨소시엄을 많이 성공을 시켜서 물론 지금 알리도 대한통운이 100% 배송하진 않습니다. 한진에다가 한 10% 정도 주고 있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테무도 분명히 알리의 선 절차를 밟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